네, 안녕하십니까. 이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3편, 4편이고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내용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동의에서 2023년도 알기 쉬운 생활세금이라 해서 책자가 발행됐는데요. 오늘 강의한 내용은 여기에 많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세동의에 발간 도서는 이렇게 책자가 많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과 세금, 알기 쉬운 세금 이런 책자들이 많이 발행돼서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체 강의는 1편, 그리고 2편, 그리고 자, 오늘 강의는 3편과 그리고 4편 이렇게 할 거고요. 3편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과 그리고 4편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가 최근에 이제 개편이 많이 됐는데요. 양도세는 사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 자체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세는 크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즉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을 차감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발생하고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에서 장기별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양도소득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여기에 세율 6에서 45% 곱하게 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세액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세액 감면이나 공제가 있긴 한데 농지 감면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아닌 이상은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요. 최근에 소득세 세율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2023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서 소득세가 6에서 최대 45%까지 되는데 다른 구간보다도 사실 이 구간에서 지금 변동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부분이 1200으로 했던 게 2023년 1월부터는 1400으로 금액이 증액이 됐고요. 또한 이 5천만 원 부분도 종전에는 4,600까지 있던 게 5천만 원 현재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5천만 원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세율이 바뀐 게 아니고 이 과세 표준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과표 기준으로 최대 10억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 세율이 최대 45%가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전략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토지 건물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법에서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 이 장기별 특별 공제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토지 건물에 대한 장기별 특별 공제 자체는 최소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만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과 그 다음에 건물 부분, 그 다음에 일반 다주택자 부분이 약간 다른데요. 다주택 부분은 좀 있다고. 자, 1세대 1주택에 있어서는 보유기간이 최소 3년 이상부터 최대 10년 이상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유기간과 그리고 거주기간에 대해서 1년에 4%포인트씩 계속 누적적으로 해서 최대 보유기간에서 40%, 그 다음에 거주기간에서 40%에서 최대 80%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양도일이라면 기본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입니다. 잔금을 받거나 또는 잔금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게 되면 등기를 좀 빠른 날인데 그날로부터 해서 보유기간이 기산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양도일이라면 양도 계약일이 아니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주택자와 그 다음에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과는 다르게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한 해서 15년 이상이면 30%까지, 즉 3년 이상 보유 시에 1년에 3%포인트씩 누적적으로 해서 최대 30%만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과 일반 토지 건물과 다르게 1세대 1주택자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거주 공간에 대해서 좀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최대 80%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양도, 우리가 이제 토지나 건물 또는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죠. 그때 이제 이 비용에 대해서 과연 세금 신고할 때 공제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것들은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주택이나 또는 건물 유지액에서 기본적으로 수선비, 즉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대출금 이자 비용이라든지 자산세, 그리고 종부세, 붙박이장, 도배, 타일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죠. 그렇지만은 왼쪽에 있는 자본적 지출액은 뭐냐면 이 건물이나 또는 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치 상승이나 내용연수 연장에 필요한 금액들은 세법상에서 자본적 지출에서 이걸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 부분과 등록세,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수익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라든지 샤시라든지 발코니 거실 확장 이런 비용들, 그리고 상하수도 배관공사 비용, 보일러 교체비, 보일러 수리비는 안 됩니다. 보일러 교체비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냉난방 교체 비용, 그 다음에 신고 수수료, 그 다음에 공사비관 입금비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종전에는 자본적 지출이 인정되는 대상 자체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으로 이렇게 차렸는데 2018년부터는 금융거래 증빙이 있는 경우에도 자본적 지출을 인정하는 걸로 지금 현재 세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양도를 하시게 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고 또 관련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은 파일로 만들어서 봉투에 넣어서 집에 좀 소중한 장소에 보관해 놓으시면, 뭐 근거에 있으면 근거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소중한 장소 보관하셔가지고 나중에 양도할 때 반드시 이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주택자라든지 3주택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2주택에 대해서 종전까지 또는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종전까지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최소 20% 또는 3주택 이상의 경우 최대 30%포인트 중과세를 듣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2022년도 5월 10일부터 2024년도 5월 9일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를 할 경우에는 중과세를 배제하는 걸로 지금 한시적으로 좀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배제를 하는데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도 5월 9일까지, 즉 2년간 지금 현재 중과세를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중과세 배제에 마찬가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3년 이상의 적용 가능하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세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도의 개념에 있어서 계약일이 아니고 잔금일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계약을 하고 실제 잔금을 줘야만이 그 날짜, 즉 2023년도 5월 9일까지 잔금을 줘야만이 이 다주택자에서 중과세가 배제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계약을 2023년 5월 9일 이전에 했지만 잔금을 요 이후에 만약에 줬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걸리게 돼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계약일이 2023년 5월 9일 하더라도 등기 접수일과 청산일 중에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되니까 반드시 이 기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향후에 이게 이제 개정이 될지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2024년도 5월 9일까지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날짜는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과연 그러면 중과세가 될 경우가 안 될 경우 이 주택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양도 차익이 3억이고 보유기간이 10년이면 어떻습니까? 뭐 1주택자는 최대 이제 장기보유특권이 80%가 되겠죠. 보유 거주한 경우에. 그런데 중과가 안 될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3억이면 여기에 어떻습니까? 20 공제가 되죠. 10년이니까 어때요? 2%에서 20% 공제되면 6천만 원 공제되면 과표가 2억 4천이고 세율은 38%에 누진금 1억 1,994원을 빼게 되면 양도세에서 한출세는 7,126만 원인데, 만약에 이게 양도세 중과세 그 한시 규정 바깥, 즉 2024년도 5월 9일 이후에 만약에 양도가 될 경우에는, 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본세율의 20%포인트가 업이 되죠. 그래서 같은 양도 차익이 3억이지만은 장기부터 공제가 배제가 되면서 과표가 3억이 되고, 그 다음에 세율은 무려 38%가 아닌 20% 업한 58%의 누진공제 1994원 빼게 되면 무려 세금이
1억 5,4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540만 원이 또 있죠. 그러니까 중과 배제될 경우가 안 될 경우 세금 차이가 벌써 2배가 발생하고, 만약에 3주택자였다. 그러면 이때는 30%포인트 오버하기 때문에 장기배 특권공제 당연히 안 되고, 세율이 무려 38% 3표 업한 68%로 적용이 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무려 1억 8,400이 나옵니다. 7,100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할 걸 무려 2주택자는 1억 5,400만, 3주택자 이상은 1억 8,400이 굉장히 세금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중과세 한시 규정, 배제 한시 규정 기간에 양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양도세 절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그럼 우리가 주택을 팔면 무조건 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세법의 규정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비과세 되는데, 그 요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주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세대여야 돼. 즉,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세대를 이뤄야 되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인데,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러면 20억짜리 팔아도 다 비과세, 12억짜리 비과세, 그건 아니고요. 실지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요 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한 후에 취득한 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은 2017년도 8월 3일부터 지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반드시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다 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정 대상이 풀리게 되면,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거주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주택을 취득한 당시에 이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 상태라면 그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려도 반드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의무적으로 이거 채워야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취득 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양도시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요건 충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고가주택이란 실지 양도가액이 12억 원 초과분인데, 자, 그때 시금 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자, 양도차익 전체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10억을 뺀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분의 양도차익이 되는 산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주택인 경우에 장기배특권공제 적용하고 다시 양도소득 적용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액이 좀 낮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배특권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1주택의 경우는 최대 10년 이상이면 10년 이상 보유 또는 엔드 거주를 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니까 세금이 많이 낮아지겠죠. 자, 그럼 1세대란 뭐냐? 우리가 이제 통상 1세대라 하면 준록법상 1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법에서는 준록법상 1세대 개념에 여기 있는 것처럼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 생계를 같이 한다고 했어요. 생계가 뭐냐? 그러면 생계라는 부분은 현재 세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예로 본다면 동일한 주소지에서 잠을 같이 하고 밥을 같이 먹고 생활을 같이 하고, 즉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레저라든지 또는 일반 여가라든지 이런 활동, 또는 그다음에 숙면이라든지 또는 병을 치료, 이런 즉 일반적인 동일한 자금으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는 어때요? 주소를 따져 무조건 1세대로 보도록 되어 있고, 주소를 같이 두고 형제 자매, 그다음에 형제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직계존속 즉 장인 장모님 이런 경우, 그다음에 자기 비속과 그 배우자까지 전부 다 또한 형제까지 많이 같이, 그런 여기 있는 것을 동일세대로 보는 경우에 부모, 형제, 장인, 처남 사이까지 몽땅 다 1세대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준록법상 만약에 주소지가 같이 돼 있고 만약에 여기 있는 생계를 같이 해버리면 주택 양도시에 비과세가 안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도하시기 전에 미리 세무사님에게 자문을 거쳐서 양도를 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1세대 판정은 어떻게 할 거냐? 즉 세대는 준록법상 돼 있는데 실제로는 떨어져 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준록법상 떨어져 있지만은
실제로 같이 산다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세대라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되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면 동일한 생활 공간에서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즉 경제적 공동체라는 거죠. 그 경우에서 전부 다 1세대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무사에서는 이 주택이라든지 토지 건물을 양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국세청에 이 등기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등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양도일 현재 1세대 주택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판정을 해서, 만약에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과세를 안 하겠지만 비과세 요건 충족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죠. 그래서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양도하기 전에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이런 부분들이 주소지가 같이 되는지 또는 분리되어 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서 양도를 하는 게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이럴 수 있죠. 1층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2층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거주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 과연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녀 세대가 부모와 2층에 거주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과연 이거를 동일한 세대로 볼 거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아버지라든지 어머니가 집을 가지고 나도, 즉 본인도 가지고 있으면 이때 1세대 비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생계를 같이 한다 하면 동일한 자금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경제적 공동체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별도 소득이 인정이 되는 건 뭐냐면, 따로 직업과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 즉 만약에 이 집에 1층과 2층이 1층을 통해서 안 올라가면, 만약에 여기에 별도의 계단이라든지 출입구가 있어서 1층을 통해서 만약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생계를 안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립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2주택인 경우도 있죠.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사가지고 이걸 팔 건지 말 건데 어느 거를 먼저 파냐에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에는, 자,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사거나 또는 하나 집이 있는데 상속을 받거나 또는 각각 집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거나 또는 부모님을, 즉 동거보인, 즉 효도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어느 정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물론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자, 내가 기존 주택을 취득을 한 이후에 1년 이상 경과된 다음에 B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즉 이 A를 양도를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비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조정에서 조정지역으로 가면 1년 이내에 주소 이전에 이런 게 있었지만은 2023년도 1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은 그런 규정이, 조정과 비정이 다 사라지고, 지금 현재는 조정 비정 상관없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는 무조건 3년으로 돼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주택을 또 상속받을 수도 있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럴 경우에는 1주택과 1상속주택이 되는데, 자, 내가 기존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주택을 한 채를 상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집을 먼저 파느냐 또는 뒤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이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일반 주택, 즉 내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먼저 팔아야만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먼저 매각을 해야만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수 있죠. 남녀가 좋아서 결혼해서 각각 이제 집이 한 채씩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본인과 배우자가 될 사람이 각각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라면 우리가 이제 법률적 용어는 혼인이라고 하죠.
자, 혼인. 자, 혼인을 하게 되는데, 혼인을 하게 되면, 이 혼인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돼. 즉,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인데, 근데,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던 주택이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2년 거주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먼저 양도를 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도를 하기 전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산 주택인지 또는 그 이전에 산 주택인지 확인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 and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된 이유를 반드시 확인한 상태에서 양도를 해야만이 비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거. 만약에 이거 잘못 인식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주를 안 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하겠다 만약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바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특수한 경우에 인정되는 1세대 범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 2주택, 내가 상속주택 말씀드렸고 동고봉해학과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일명 효도주택이랍니다. 효도주택. 효도주택인데 자, 효도주택이 뭐냐면 내가 만 60세 이상 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는 장인 장모 또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동거합가를 해서 주소를 합쳤다 뜻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자,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 비속 존속입니다.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또는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 포함해서 그래서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그 다음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 요건까지 충족한 상태에 양도가 돼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혼인 아까 말씀드렸고 지정문화재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그와 별개로 지정문화재 주택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반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이루어지는 거고 농어촌 주택은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든지 또는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개씩 보유하면 어떻습니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그때는 비과세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자꾸 이제 혼동해 쓰는데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다릅니다. 즉 분양권이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말하는데 아파트 우리가 이제 청약하잖아요. 그 청약할 때 주로 하는 게 바로 이 분양권이고요. 그래서 건설회사라든지 시행사가 일반인을 상대로 분양권 권리에서 하는 그 아파트 청약권이 분양권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는 2021년도 1월 1일 위에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자, 조합원 입주권은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 토지 건물이 있는 사람이 사업인정 고시일 지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 입주권은 전환되죠. 그때 이 입주권도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물론 이거는 주택 자체는 아닌데 주택으로 본다는 개념이고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주택이 아닌 권리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택수에는 포함을 한다는 거. 주택수. 주택 자체는 아니지만 세법상으로 주택수에 포함해서 다주택 또는 비과세 요건을 적용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과 분양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자, 내가 A주택을 2010년도 1월에 취득하고 비분양권을 2022월에 만약에 취득했다. 아까 2021년도 이후에 취득하면 어떻습니까? 분양권이 주택이 된다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 자 이게 분양권이 완성된 다음에 내가 종전 A주택을 양도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다? 자 완공 후에 A주택이 3년 내에 양도가 돼야 되는데 자 2020년 1월 또 3년 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가서 1년 이상 거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는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분양권을 하나 당첨되면 어떻습니까? 3년 이내에 그 분양권으로 된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파트라는 게 아시겠지만 바로 3년 내에 준공이 안 나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3년이 경과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양권을 받았지만은 실제 이 분양권이 아파트가 된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그 아파트로 이사가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그때는 종전주택을 양도한 비과세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모님 세대의 농사를 많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소위 말하는 시골에 농지를 갖고 계시는데 이때 농지를 갖고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냐? 농지는 대부분이 농지세가 과세가 되지만은 양도세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식용작물 재배에 관련된 농지라든지 이런 건 다 비과세죠. 그래서 이 8년 자격 농지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자, 거주자이면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한 농지를 양도하게 되면 어떻다? 1년에 1억 원까지, 5년 동안 최대 2억 원까지 양도세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거주라는 의미가, 농지 소재지 거주라는 의미는 농지 소재지에 바로 거주를 하거나 농지 소재지로 연접을 하거나 또는 농지 소재지로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를 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에 거주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만 이제 조심할 점 이 부분이죠. 사업소득이나 또는 근로소득을 합쳐서 3,7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이상이면 그때는 8년 자경을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 기간만큼 8년 자경 기간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요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서 8년 자경 농지단 양도세 감면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8년 자경 농지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주거지역이었다.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업지역, 상업지역도 안 됩니다. 즉, 주거지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만약에 편입돼서 양들 현재 그게 농지라 하더라도 그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양도세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면 농사 지었다가 하더라도 감면이 배제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4편인데, 자, 취득세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나 또는 뭐 자동차 이런 거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되는데, 자, 이게 이제 바뀌었죠?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1주택자는 정전에 어떻습니까? 그대로 1.1, 3.5% 했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자 6억 원 이하 주택은 어떻습니까? 1%, 그 다음에 9억까지는 3%, 추가하면 3% 이렇게 되는데 2주택자는 8%고 그 다음에 3주택은 12% 그것도 유지되고 특히 증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증여에 있어서는 세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율이 구성되어 있고 주택 외에는 현재 중과세가 없죠. 주택 외에는 일반적인 취득세 세율이 그대로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상속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농지다. 농지 상속받으면 2.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세가 있고 주택 외에 일반 건물, 토지, 뭐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중과세가 없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개인이 유상취득을 하면 어떠냐? 지금 현재 이게 개편된 건 아니에요. 개편 진행 중인데, 자, 2022년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적용을 할 예정인데, 현행으로는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세가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지금 현재 바꾸겠다고 지금 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개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2주택까지는 3%까지, 3주택은 6%, 그 다음에 4주 이상 6% 이렇게. 즉, 옛날에 중과세 되던 거를 다시 환원시켜서 일반 세율로 그렇게 대부분이 과세하겠다는 게 취득세 개편 아니고 현재까지는 아직 개정된 건 아닙니다. 향후에 개편될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주택 증여할 때 취득세 과표가 이제 한 가지 문제인데 이게 이제 지방세법이 2021년도에 개정돼서 지방세 취득세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 가격이나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취득세 과표를 했는데 이게 개정돼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분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에 있어서 세무서에 신고한 가액으로 지방세 취득세를 매기는 걸로 현재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2년 12월 3일 이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자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을 하고 세율은 3.5%로 과세하는데 물론 이제 증여는 따로 보겠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자 시가가 6억짜리고 주택 공시가격이 4억짜리인데 2022년도 12월 3일 이전에 증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취득세 과표가 이게 아니고 요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과표가 3.5%짜리인데 물론 중과세율은 12%짜리 이게 개정될 거예요. 그런데 3.5%짜리면 1,400이고 12%면 4,800인데 문제가 2023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부터는 시가 인정이 이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가로 해서 만약에 세무서에 신고된 가격이 있다 하게 되면 요 금액으로 해서 취득세를 매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일반 증여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3.5%면 2,100만 원의 그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중과세를 적용되면 무려 7,200만 원의 취득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보다도 약 1.8배 정도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증여를 함에 있어서는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할지 또는 세무서에 신고한 가격을 할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가격이 불투명하게 되면 감정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부당의 계산분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일반인이 자기 부모님과 만약에 아파트나 주택을 많이 거래할 경우에 좀 싸게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법적으로 싸게 거래한 거를 부당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거래는 맞다. 그렇지만 세금은 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부당행위인데 자, 시가 10억짜리를 주택 공시가격이 7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공시가격이 낮죠. 그 상태에서 얼마에 팔 거냐면 7억 5천에 팔 거예요. 그러니까 30% 안쪽으로 팔 건데 자, 그래서 자녀가 별도로 써야 되는데 자, 2022년도 이전에 만약에 주게 되면 말 그대로 자녀한테 7억 5천에 판 게 취득세 과표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게 공시가격으로 이 가격이 아니 이게 지금 매매 가격은 맞지만 세법상의 시가는 현재 10억이거든요. 그래서 요 10억을 끌고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취득세 과표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세가 1,500으로 있던 게 무려 3천만 원으로 배로 뜁니다. 그래서 주택을 또는 다른 부동산을 증여할 때 시가 표준액이 종전에 적용됐지만 2023년도 1월 1일 증여금부터는 시가 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에 또는 세무서에 신고된 가액으로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이 점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현재 취득세 부분이 개정 중에 있긴 하지만 개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공시가 3억 원 이상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 무려 12% 적용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증여하는 것을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수종자가 뭐 다른 주택이 있든 그건 다 무시하고 증여자 기능 1세대 1주택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12%를 적용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이게 예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택 또는 아파트 가격이 비싼 경우에 향후에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라도 미리 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중과세를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택이나 이런 것들 갖고 있으면 재산세라든지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데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자,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과세하는데 재산세는 어때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과세되고 그다음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과세가 되죠. 그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세 기준일 전에 즉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고 넘기는 게 좋고 사는 쪽의 입장에서는 과세 기준일 이후에 취득하는 게 재산세나 종부세, 절세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 6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부세가 지금 현재 세율이 개편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개편되면서 자, 세율이 종전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나 3주택자는 굉장히 높은 세율로 적용이 되다가 지금은 개편돼서 이렇게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 수는 상관이 없고 상관없습니다. 주택 수에 따른 가액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가지면 그거 전체 합쳐가지고 9억 원을 초과한다. 1주택 또는 1주택자는 10억 원 초과한다. 그때 과세가 되는데 현재 2주택 이하자와 3주택 이상으로 이렇게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자는 3억 원 이하면 0.5%에서 최대 94억 초과하면 20.7%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상태죠. 3주택 이상도 마찬가지로 0.5%에서 최대 5%까지 이렇게 낮춰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종부세 세율이
요걸 적용하지 않고 단일세율을 현재 적용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매각이라든지 또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종부세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별 주택 공시가격, 즉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 그다음에 단독주택 개별주택을 합쳐서 거기서 9억 원을 차감합니다. 그렇지만 1주택자는 12억 원을 차감하고 그 다음에 공제초과금이 나오면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2년에는 60%인데 올해 2023년에는 80%로 다시 원상태로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곱하면 과표가 나오고 여기에 세율 기본 0.5에서 2.7%, 30대 이상부터는 0.5% 곱한 다음에 종부세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9억이나 여기 9억 있죠? 9억이나 1주택자의 12억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는 공제를 해야 합니다. 이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출세 나오면 여기에 1주택자에 대해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한 다음에 세부담 상한이 현재 150%로 다 바뀐 상태. 옛날에는 300%까지 됐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150% 적용해서 납부할 세액이 나올 때 그러면 여기에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고지서를 12월 달에 받아보시면 거기에 종합부동산세와 20% 농어촌 특별세가 합산돼서 과세가 되어 있고요. 종부세는 다른 직접세와 다르게 다른 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상속증여세는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분납이 가능한데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 분납은 무려 6개월입니다. 근데 일반 소득세나 법인세는 2개월이잖아요. 통상 그렇지만은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는 거. 물론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개편된 내용이 이건데, 자, 1주택자가 세대원 포함해서 주택을 가지고 정전에 11억까지 있던 게 지금 현재 공시 가격으로 12억까지 1세 1대 비과세, 즉 종부세를 과세를 안 하는 것도 있고 10억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0.5에서 2.7%까지 과세를 하지만 자, 그 경우에 있어서도 고령자 세액공제와 그 다음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두 개를 합산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 있는 것처럼 80%까지. 즉 80%의 세액공제를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5세 미만까지 20%, 그 다음에 70세 미만은 30%, 그 다음에 이상보다는 40% 하고, 장기보유자 공제는 5년 이상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 그 다음에 15년 이상이면 50%에서 두 개를 합산해서 90%인데, 세액공제 한도는 80%가 한도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종부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률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공시가격이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이렇게 공제를 해줘도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더 나오는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종합부동산 나오는 분들은 향후에 상속세 대비를 위해서라도 일부 지분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주택자 이제 종부세 과세할 때 주택수에 제한하는 것들이 발생해. 뭐냐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이 주택들이 있다는. 그래서 그 주택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일시적 이주택. 아까 양도세 비과세 일시주택 이런 비과 특례에 있듯이 종부세에 대해서도 일시적 이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요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는 거고요. 주택수 제외하되 요 가액은 합산합니다. 가액은 종부세 계산을 합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주택 제외되면 종부세 그 과세의 대상 금액에서 제한,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1주택으로 봐서 세율만 1주택세를 적용한다는 의미지 아예 가액까지 제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판정 시에 주택 제외하는 주택에 보면은 자, 일시적 주택자는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의 일시적 주택,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 그 다음에 이 주택 중에서 상속 지분율이 40% 이하이고 그 다음에 지분 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은 제외됩니다.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 즉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 제외하고 그 다음에 세종시의 읍면지 지원 제한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짜리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를 하고 가액은 제가 합산한다고 그랬죠. 가액만 합산해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양도소득세 부분과 취득세
부동산세 부분 잘 들으셨죠? 이 자료는 국세동의에서 여러분, 즉 국민들 절세를 위해서 수강하는 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생활세금 교재와 함께 실문 사례 위주로 작성된 강의용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절세에 대한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고 자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QR코드에 있는 발간 도서 보기에서 요쪽에 찍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많이 참작해서 여러분 그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